네, 돈이 보이는 경제, 오늘은 유기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어버이날입니다. 이 30대, 50대 가장들 위원님이 생각해 보면 이 뭐 양가 어르신들 찾아뵙고 식사 대접하고 지난 1, 2주간 굉장히 바빴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야지 자식들도 이게 부모 찾아뵙는 빈도수가 좀 더 늘어난다. 이거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네. 자녀와 만나는 횟수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인구학회에서 네네. 연구 결과인데요. 네네. 화면의 도표는 네네. 세계 27개국 60세 이상 네. 노인을 대상으로 부모 소득과 네. 자녀의 만남 횟수를 비교하는 것인데 아하. 좌표 오른쪽 플러스 쪽은 소득이 많을수록 네. 자녀가 자주 찾아간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상관계가 더 높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나라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 은퇴 가구의 노후 생활비 이거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위원님? 네, 신한은행이 2018년도 네. 조사한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은 네. 월급 생활자들은 은퇴 전에 네. 예상으로 약 한 219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은퇴하고 나면 219만 원 한 달 정도 쓰면 한 달에 그 정도 쓰면 충분하겠지 이렇게 예상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지만은 네. 실제 은퇴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약 한 261만 원을 쓰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예상보다 한 40여만 원 더 쓴다는 이야기네요. 예. 네. 어떻습니까? 이거 예상보다 이렇게 더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노후 대비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수 사회에 돈 없는 노후를 네. 심각하게 고민하실 텐데 오늘 주제는 네.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방금 설명 보니까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배 늘었습니다. 이거 6만이면 꽤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그 출시한 이후 네. 약 한 12년 만에 이 상품 출시는 2007년도에 출시를 했군요.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은퇴한 분들은 네. 그 사는 동안 꼬박꼬박 생활비 형태로 네. 연금이 나오고 그 여유로운 어떤 생활을 네. 바라는데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네. 부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연금을 받는 그런 금융 상품입니다. 이게 금융 상품이군요. 네. 이게 한국적인 풍토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집은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 많을 테고요. 또 뭐 아이들 결혼이나 또 예상치 못한 병원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선뜻 가입하기를 주저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이제 3대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첫째는 이제 용돈 효과인데 네. 그 연금을 받음으로써 이제 매달 연금을 받음으로써 네. 주머니도 상당히 두둑해지니까 네네. 또 자식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손주들 용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자식들 더 자주 네, 찾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효도 효과는 네.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생활비를 드려야 되지만은 그런 여유가 없을 때 네. 부모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음으로써 네네. 자식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 보양에 대한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장수 효과는 네.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네. 연금을 받음으로써 인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장수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달이 받는 그 연금으로 자기 건강에 뭐 수영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 건강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됨으로써 또 수명도 길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은퇴 후 노후 설계에 대한 60, 70대 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도 가서 일하면서 하고 또 노인들 일자리 가가지고 28만 원 주는 그것도 하고 이래야 그냥 남의 길 먹고 살아요. 연금 좀 타서 그냥 생활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죠. 그래서 어떤 데 소유권 알바할 때도 있고
동의하거나 나 자녀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 국민연금연합이 합산해가지고 한 35만 원 좀 되고요. 노령연금이죠. 그게 이제 각각 20만 원씩 받으니까네. 합하면 한 75만 원. 내가 혼자 되든지 집사님이 혼자 되면은 차라리 막 그걸 좀 팔아가지고 조그만 한 칸짜리라도 옮겨가지고 그거 생활비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 그걸 해놓으면은 이제 그것도 하기가 좀 곤란하고 하라고 하는데 내가 눈치 보니까 명쾌하게 하라고 하는 안 갖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러는데 좀 그저 그래요. 부모는 아직까지 나한테는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모도 알아서 살아야 돼. 우리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하지 말고 뭐. 인터뷰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고민이 진솔하게 다 묻어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러면 가입 시점에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매월 얼마씩 연금 형태로 그분들한테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거 집이 비쌀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지금 좀 집값이 하락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연금 지급 금액은 네. 가입 당시에 가입자의 나이와 네. 주택 가격을 가지고 지급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 가입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오르든 내리든 이제 그 가입 당시의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서 네. 그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하지만은 네. 사실은 그 꼭지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가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른 시점일까라고 예측 사실 불가능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부동산 하락기에는 네. 빨리 자금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는 네. 빨리 가입하는 게 좋을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상승기에는 네. 이 조금 늦추는 경우도 상당히 좋지만은 네. 가입 이후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네. 이럴 경우에는 중도 해지를 하고 해지도 되네요. 예, 해지를 하고 네. 다시 가입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때는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실익을 한번 네. 따져보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 선택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선택이라든지 이런 여지가 있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언제쯤 내가 사망할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한 다음에 그걸 달수로 나누어가지고 연금을 지급할 텐데 그걸 아마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2010년도 네.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가 네. 1,800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2010년도에서는. 예, 예. 그런데 2018년 말 네. 18,800명입니다. 거의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8년 동안에 한 10배 정도가 네. 불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보통 3년에 네. 기대 수명이 0.8년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3년 됩니다. 단위로 그 정도 늘어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네. 나이가 72세고 네. 최고령자 같은 경우는 112살 정도 됩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72세를 기준으로 해서 네네. 기대 수명은 약 한 90살로 본다면은 네. 90살까지를 90살보다 더 오래 살았을 때는 네. 집 가격보다가 네. 연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연금 안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연금을 많이 받아서 집 네. 가격보다 많이 받아서 네. 집을 팔아도 모자랄 때는 네. 정부가 그것을 메꿔줍니다. 아, 그 대신 또 일찍이 돌아가셔서 네. 주택 가격보다가 조금 덜 받았을 때는 그리고 기대 수명이 90으로 해서 가입을 했는데 80에 돌아가셨다면 10년 동안 가입자는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지만 이제 그 주택 가격보다가 네. 받은 금액이 적을 때는 네. 나중에 처분해서 네.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상속인에게 또 우리 돌려주는 시스템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정부에서 그걸 보증을 여러 측면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금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금리 높낮이는 그 가입자의 유불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택연금 지급률을 매년 재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산정 기준을 보면은 네. 첫째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네. 그다음에 금리 상승률, 네. 기대 수명 네.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매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금 지급 금액이 네. 높아지려면은 금리는 떨어지고 네. 기대 수명은 짧아지고 네.
주택 가격 상승률은 높아져야 아. 월 지급 금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금리가 떨어지면은 네. 월 지급 금액은 많이 받지만은 또 금리가 오른다면은 네. 기존 가입자가 네. 향후에 나중에 갚아야 될 것은 좀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지금 금리가 낮은 상태니까 월 지급 금액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 상황이 그러니까요. 이게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아마 연령이 있을 텐데 이게 뭐 연령도 변화가 좀 생기고 제도도 조금 바뀐다면서요, 의원님? 네, 아직 시행하지는 않지만은 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정도 낮출 예정입니다. 현재는 몇 살입니까? 지금 현재는 60세 이상입니다. 60세네요. 네. 네. 5살 낮춰지네요. 네, 또 그렇습니다. 다른 변화는 가입주택 요건에서 네. 9억 이하 주택을 네. 시가에서 공시지가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 방식이 바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단지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네네. 연금 지급액은 네. 9억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맥시멈이 그러면 9억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네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공시가격이 9억 주택이라면은 네네. 실거래 가격이 네, 뭐 예를 들어 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더라도 네. 실제 연금 지급액은 네. 9억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게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가 한 3억 정도 집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예.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받게 됩니까? 55세에 만약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55세는 월 43만 원을 매월 받고요. 네. 60세 가입을 한다면은 네. 약 59만 원. 네. 그다음에 70세 가입을 한다면은 89만 원 정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네. 금액을 많이 받는 것은 네. 그 살아가는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짧을 거예요. 기대 수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기간이 짧으니까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시가로 지금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공시지가 평가 제도로 바뀌기 전에 시가 평가 받을 때 좀 더 많이 평가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빨리 가입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 시가 6억, 7억짜리 집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로 평가를 전환하게 되면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 그 변경 예정인 것은 네. 9억 초과냐, 9억 이하냐를 평가할 때는 네. 그 요건을 초과하느냐, 그 전이냐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지만은 네. 연금 지급액은 네. 실제 실거래 가격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9억 이하의 일반적인 그렇게 고가의 주택 아닌 경우에는 시가로 그냥 예, 평가를 계속 관계없습니다. 지금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는군요. 네네. 이 부분이 좀 헷갈렸습니다. 또 하나 이게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 집을 이렇게 담보로 맡겨서 연금을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게 뭐 부도가 나서 문제가 생겨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하실 텐데요, 어르신들. 그 주택연금은 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그런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네. 뭐 이 은행의 부도라든가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라가 부도 나지 않는다면 괜찮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말 간혹 이 부모님이 그 자식한테 물려야 될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런 금융 상품을 하게 되면 불만을 품고 또 갈등이 생기는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 주택연금 도입 초창기에는 네. 뭐 주택연금 가입을 하게 될 게 주변의 시선이라든가 네. 또 자녀 관계로 인해서 네. 연금 가입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입했는 거 애들한테 이야기 안 하는 부분들이 그때는 많았군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상속 동기도 네. 좀 완화돼 있고 아. 또 자녀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권하는 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네. 뭐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네. 노후에 내가 생활비가 별로 없다 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활용을 해서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어르신들 자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죠. 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은 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네. 거의 한 80%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보다는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전 재산인 경우도 많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좀 더 궁금해하고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어떻게 문의를 하면 될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네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은 자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셔 보시고 네. 네, 알아보면 주시면 거기서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 거기서 좀 더 전화 통화하고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노후의 효자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